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는지요? 지난 시간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훈수를 계속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외교관도 아니고 국제관계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는 CR 철학의 관점에서 동북아 정세는 물론이고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훈수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대통령의 선택이겠죠. 우리의 스승 유영모 선생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야를 어버이처럼 생각하는 지도자라면 남북 문제를 갖고 불장난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광훈 목사나 천공 선사가 북한이 핵무기를 위협의 지렛대로 미군 철수를 주장하면 큰일 난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오므라이스를 먹으며 한미일 동맹 체제의 강화를 말했던 건 아니겠지요. 그 연장선에서 일본에게 간도 쓸개도 다 빼줄 듯이 제3자 변제를 얘기했던 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진짜 안보는 한미일 동맹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들에 의해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진짜 안보는 국민 통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처럼 진영 논리로 찢어져 이전 투구를 반복하면 무기가 제 아무리 좋아도 안보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웃 국가와의 설린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설리는 화기애애하게 건배하는 모습을 연출해서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살펴서 신뢰를 하나하나 쌓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제강점기에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시와 반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제3자 변제와 같은 희한한 방식을 꺼내들고 의기양양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피해자로 살았던 소위를 내세우는 반일 종족주의자로 저를 몰지는 마십시오. 제가 말하고 싶은 바는 일본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진짜 설린 우호의 이웃이 되려면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그 용기로부터 상호 신뢰가 쌓인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과거사에 매달려 일본과의 미래를 포기하자는 소리도 아닙니다. 일본 정부가 역사의 망각을 이용해서 과거사의 잘못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따끔하게 한마디씩 하자는 겁니다. 피해자의 아우성이 듣기 싫다고 제3자 변제와 같은 이상한 소리를 하지 말고 일본 정부에게 강제 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요구하자는 겁니다. 그저 배고픔을 면하려고 일본에 와서 일했던 조선인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대지진에 의한 민심 위반을 수습하려 했던 일본 제국의 잘못을 직시해서 일본 정부가 인정토록 하자는 소리입니다. 관동 대지진 당시에 학살당한 조선인 노동자는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일본 천황이 보호하고 있는 대일본 제국의 국민이었다는 사실만큼은 깨달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923년 일본 제국의 군부는 조선인들이 운물의 독을 타고 방화를 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국가폭력의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1980년 광주에서도 있었고 1994년에는 루안다에서도 있었으며 1995년에는 보스니아에서도 있었습니다. 이런 국가폭력에 의한 학살에 대해 분노하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올바른 역사 인식을 길러주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지요. 나아가 국가폭력 방지법까지 만들면 더 좋은 일이겠죠. 막연한 공포심을 조장하여 한미일 동맹 체제를 강화하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주장하면 그것은 전쟁을 불사한다는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윤 대통령께서는 남은 임기 동안 남과 북의 문제를 뚝배기에서 된장찌개가 끓듯이 풀어가셨으면 합니다. 다음 정부가 진보 정부가 들어서도 남북 문제만큼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하나 매듭지어
가주셨으면 합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출혈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냉온탕욕은 중단하시고요. 열을 맞고 백을 때리겠다는 생각으로 북한의 도발을 기다리는 마음이 눈꼽만치라도 있다면 용산의 길거리를 지나가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떠올려 주세요.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를 마음속 깊이 다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본과 진정한 설린 우호의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그것은 일본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그리고 차분하게 일본 제국의 잘못을 일본 정부가 성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한일 양국이 진정한 이웃이고 친구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일본의 미래를 밝게 만든다는 점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지금은 일본 경제가 30년 만에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사에 대한 성찰이 없으면 한국과 진정한 설린 우호의 관계를 만들지 못하면 반짝 경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관동 대학살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고 다다음 시간에는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해 지금처럼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면 일본의 미래가 어두워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CRTV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